함께 해주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 감사해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민생법안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연호선 우리 원내대표님을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쓰셨는지요?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걱정을 들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석 역시 여전히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에게는 외롭고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참 모진 명절이었습니다. 오늘이 9.11 테러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약 3,000명이 희생된 21세기 최초이자 최대 참사였습니다. 그 최악의 참사 속에서도 약 4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그 빌딩에서 일사불란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당국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이고 책임지는 근무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 과정에서 441명에 달하는 소방관, 경찰관, 구급 요원이 희생되었다는 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반면에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는 아직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청와대에 수습하는 모습, 석연치 않았던 그 모습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13주년을 맞이해서 세월호 참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눈 딱 감고 해결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부정부패, 적당주의에서 빚어진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법입니다. 이제 세월호법 뒤에는 여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세월호법을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추석 끝나고 나니까 가짜 민생법안 공세에 이어서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배세, 주민세를 올린다는 발표는 또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유지하고 서민 울리는 증세 정책을 이어가는 박근혜 정권, 여기에 대해서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성주 정조위원장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우윤근 정책위 의장님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모처럼 만에 추석 연휴 기간에 저희 지역구를 찾았습니다. 다른 데도 그랬지만 특히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 영세상이 체감하는 밑바닥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잘못이 있다는 것 또한 통감했습니다. 그리고 진도 팽목항해를 갔습니다. 아직도 실종자들을 찾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서 혹시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제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깊은 고뇌를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종자도 낙오되지 않고 전원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번 추석 명절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 가짜 민생 법안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우리 서민들은 절절하게 그 내막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영리화를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또 빚을 내서 집사라고 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법, 또 카지노 등 사행 문화를 조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 등은 모두 서민 민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것, 온 국민이 다 실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또 그리고 생활비를 줄여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짜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석을 앞두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현장 민생 투어를 추석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9월 4일 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고리 원전본부를 찾아서 원전 안전 실태를 직접 점검했고 저도 복지위원들과 함께 동작구 쪽방촌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생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저희들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10시에 정부 일을 중심으로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서 가계부채 확대 문제와 서민금융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 민생 투어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고 이러한 현장 민생 투어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는 정책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과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 진짜 민생 속으로 저희들이 돌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백재현 수석께서 말미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우리 담배값에 대한 인상과 금년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만기값 벌더니 드디어 추석이 끝나자마자 오늘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게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구멍난 정부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하는 진실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새정치연합은 끈질기게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MB 정부 때 일방적으로 시행했던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집 없는 국민들의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기 쉽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문서답, 마이동풍식 응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저는 걱정입니다. 현재 담배값의 일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목적은 금연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대부분 금연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에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즉 복지부 쌈짓돈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잘못된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정책 제안 없이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은 허구입니다. 또한 잘못된 부자 감세 정책 철회 없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간접세,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담배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게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누구 부담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 담배 세수 관련해서 짧은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담배로 벌어들이는 거둬들이는 세금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77%가 지방세로 나가고 한 23%가 이제 건강복지기금으로 되는데 그 중에서 금연 홍보를 위한 그야말로 금연 정책은 약 120조, 6조 중에 126조, 13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 6조 걷어서 120억을 금연 정책에 쓰면서 건강 위한 정책이라는 건 정말
옳지 못하다, 세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다 솔직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어서 우리 김영로 원내수석으로부터 우리 19대 국회에 대한 법안 처리와 관련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법과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19대 국회 입법 성적이 역대 최저라고 사실이 애곡되고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되어 공포된 건수는 1276건으로 역대 국회 최다였습니다. 15대 국회의 경우에 전 후반기 합해서 1120건이었고 16대 국회는 전 후반기 합해서 948건으로 19대 국회 전반기의 법안 통과 건수가 이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법안 처리가 활발해진 17대 국회 전반기 745건, 18대 국회 전반기 1241건에 비해서 훨씬 19대 국회가 많습니다. 19대 국회 법안 통과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는 발의 건수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19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에 11,077건의 법률안이 발의돼서 역대 최다 발의 건수를 기록을 하면서 법안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역대 국회의 4년간 법안 발의 건수를 보면은 15대 국회에서 2,570건, 16대 국회에서 3,177건, 17대 국회에서 8,368건, 18대 국회 14,762건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11,077건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안 처리율은 가결된 법안뿐만 아니라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계류 중인 상당수 나머지 법안 숫자를 감안하면은 정확한 통계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안 처리 건수를 보면은 18대 국회, 19대 국회가 3,000여 건으로 처리 건수가 비슷한 숫자이고 또 이 처리 건수도 15대, 16대, 17대에 비해서는 2배, 3배 많은 숫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발을 빼고 국회 선진화법을 손보려는 꼼수로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왜곡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비롯한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정부 여당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된 93건에 대한 법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오는 9월 15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통하여 91개 법안을 직권 상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정의와 국회의장께서 그러한 의사가 있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91개 법안과 안건들이 민생과 직결되고 따라서 이번 9월 15일 임시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마치 민생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은 91개 안건입니다. 그 중에 87개 안건이 법률안이고 나머지 4건이 결의안 중의 안건들입니다. 이 87개 안건을 분석을 해보면 매우 민생과 밀접해 있고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법안은 한 2개 정도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는 크게는 국민 일반의
민생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시급성과 중요성에 있어서 그렇게 화급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이런 것들입니다. 재판 제도를 개선하는 그러한 법률안들이 꽤 있고요. 두 번째는 민법상의 친권 관련된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들이 꽤 많이 있고, 또 보험, 공사채 등 이미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하는 그러한 범주의 법안들이 있고, 그리고 38개 법안이 무려 법정형, 그 중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정비한 그러한 법안들입니다. 38개 법안이요. 그리고 비파계 검사업자 등 특정 분야의 결격 사유를 정비한 그런 범주의 법안 등도 상당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9월 15일 본회의를 운운하면서 마치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인, 정확하게 표현하면 계류 중인 겁니다. 이것은 뭐 부인이, 상정인이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어제 국회의장실 관계자의 정리에 의하면 부의라는 표현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상정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을 좀 그 점을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91개 안건 중에 87개 법안은 민생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시급한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주부터 15일부터 우리 상임위별로 주요 민생 현안 법안과 관련된 토론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 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9월 15일, 21일 이방희 소속 의원들이 방송통신 정상화 공공수사법 방안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집단과 함께 15일과 20일에 연속해서 토론을 개최를 하고요. 9월 16일에 보건복지대 소속 의원들은 의료 공공수사 강화 방안, 의료 역량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9월 17일에 우리 산업통상위원들은 중소기업의 적합업종과 관련된 법제례랑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9월 18일 보건복지 소속원들은 소파 세모조 사건 관련 해결복지 3법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집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9월 18일 국토위 소속원들은 주거복지 기본법, 특히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 24일 기획재정의 소속원들은 재정의 건정성, 정부 경제 재정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 26일에는 교육문화체육인의 소속원들은 정부 관광정책 문제점인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임위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평가와 우리의 대안 마련을 가능한 주제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토론회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민생 법안과 가짜 민생 법안을 구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점의 보도자료에 드렸던 것처럼 간담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배가에는 담배 부담금이라고 해서 건강 증진 기금으로 거둬들이는 혹시 있습니까? 2013년에 건강 증진 기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다 사용하냐는 건데요. 그 중에 한 1조 정도, 65%인 1조 정도가 건강보험 제도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건강보험의 재정을 메꿔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0억 정도가 금연정책 아무 관계없는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금연정책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은 딱 89억, 0.4%에 불과합니다. 이게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을 비롯한 담배세를 올려서 국민정장 건강증진을 실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의 허브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충해봤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보충 모셨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뭐 질문해야 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여담의 박병준 기자인데요. 관찰과 좀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
위원장님의 그 비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분리하는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활발하게 여론이 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꾸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이끌 역량이 있는 분을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인선 내용을 발표할 네? 인선 내용을 언제쯤 발표할 생각이신가요? 글쎄 거기까지는 오늘 답변하기가 조금 이를 것 같고요. 네. 예. 자, 예. 뭐 아무튼 오늘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이끌 분을 외부에서 영입을 할 예정이다라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이유는 한국 정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서 영입을 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분이냐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정치와 정당 개혁의 학문적 이론을 갖추고 계시고 현실 정치에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을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